안녕하세요. 김명건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10번 이상 게시판을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설계 방식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게시판을 설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번 게시판 설계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그 과정인데요. 설계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요구에 맞춰 어떻게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지 원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 과정을 통해 제가 어떤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는지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 작성에서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스레드, 포스트, 코멘트, 리플라이입니다. 각각 게시판, 게시글, 댓글, 대댓글의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대댓글에는 뎁스 제한 등에 따라 구조 등이 조금씩 조정되기도 합니다. 일단 게시판을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게시판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DC 인사이드나 FM 코리아 같은 일반적인 커뮤니티의 형태인지 아니면 프로젝트의 메인 기능으로 포함되는 게시판인지 댓글은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의 경우 학습과 연습 그리고 Q&A와 프로젝트 일반 게시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습, 연습, 프로젝트 게시판은 홈페이지의 메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메인 요소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징을 더하기 위해 다른 곳과는 달리 특수한 서비스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요소는 테이블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능만을 제공한다면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 게시판의 테이블은 학습, 연습, 프로젝트, 스레드입니다. 여기서 스레드는 Q&A 게시판이라든지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상관없이 일반적인 게시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게시판 형태를 떼어낸 학습, 연습, 프로젝트의 경우 저도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만들지도 저도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기능을 만들 생각이고요. 하지만 해당 기능은 홈페이지의 주요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덧붙이기 쉽게 따로 떼어난 형태입니다. UI 측면에서는 Q&A 게시판은 업보트, 다운보트로 UI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일반 게시판은 라이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UI 스타일에 따라 테이블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긴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게시판 UI 스타일로 구분하는 것보다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편입니다. 해당 게시판의 내용이 메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지 않느냐 형태입니다. 메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계속 일반 게시판 형태로 쓸 거냐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UI만 다르게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타일 컬럼을 그냥 따로 만들어서 정의해 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 자체에 그다지 차이점이 없으면 그걸 다루는 데이터의 변경 요소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일반적인 게시판 같은 정보로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UI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비스를 만들었던 게시판 형태고요. 게시글 리스트에서 소추 형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미지 게시판 혹은 카드 형태의 뉴스나 그냥 일반적인 글 모양의 게시판 또한 UI는 따로인 것 같지만 한 가지 형태의 게시판 테이블에서 나온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일 댓글 처리도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게시글과 댓글, 대댓글을 전부 하나의 포스트로 취급한 적이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게시글과 댓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댓글을 그냥 포스트의 컬럼으로 하고 제이슨으로 관련 정보를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변형은 그냥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댓글의 중요성,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이하게 모든 글을 포스트로 처리했던 상황은 원하는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하는 내용이 어떤 기사가 있을 때 댓글 중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장문의 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른 주제의 글로 퍼져나가길 원했던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 기사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일본을 3대1로 이겼다는 기사가 있을 거면요. 글의 댓글에는 여러 가지 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는 장문의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문의 글은
승리의 요인이 감독의 점수를 분석하는 글이었다고 하면요, 이 글에는 다시 대댓글로 여러 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댓글을 보시면 댓글에 대댓글이 100개 넘게 달린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을 때 요청자의 생각은 좋은 댓글이 일반적으로는 댓글로 취급하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토론이 많고 장문의 댓글이 정말 많은 사이트였거든요. 일반적인 게시판에서는 포스트와 코멘트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댓글을 일반 글처럼 승격되거나 리스트에 함께 출력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엄청 복잡해집니다. 댓글을 일반 글로 취급돼야 하면 포스트 테이블에 해당 글을 복사해야 될 거고요. 그 대댓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와 코멘트를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요. 댓글이 표에 따라 포스트로 승격될 수 있고 같은 테이블에서 리스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대댓글의 구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로직 없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죠. 그렇기에 해당 요청을 받고 일반적인 구조와는 달리 모든 글을 포스트로 처리했던 것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왔습니다. 해당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댓글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 글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고요. 그냥 요구사항에 가장 특화되게 설계 자체를 변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포스트와 코멘트가 동일한 테이블에서 관리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가 단순해졌습니다. 이에 필요한 API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이점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로 통합되면 포스트에 CRUD API만 있으면 되고요. 댓글이나 대댓글에 별도의 API 테이블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는 기능의 경우 포스트의 추천, 코멘트의 추천 테이블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요. API도 각각 내놔야 되고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의 API로 통합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구조 설계가 상당히 간소화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간소화되는 만큼 글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하나의 쿼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는 댓글과 대댓글에는 본문과 다르게 글만 적을 수 있다든지 글자 제한이 있다든지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만일 간단히 보이게 하고 싶다면 데이터와 서버는 이렇게 처리되더라도 클라이언트 UI에서 일반 텍스트로 입력받도록 해버리면 그만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구조는 일반적인 게시판 구성과는 완전히 벗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높은 개발자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 구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처리까지 종합적인 능력이 일반적인 개발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이 중요하게 취급되느냐 아니면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인가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댓글이 중요하지 않고요. 따로 분석하지도 않고 댓글의 개수가 10,000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제이슨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아니지만 유튜브 실시간 채팅의 경우 제이슨 컬럼으로 그냥 처리해도 딱 좋은 구성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내 댓글 보기 같은 기능은 제공하기 힘들죠. 일반적으로 댓글은 하나의 테이블로 많이 구성하는 편이고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커뮤니티 기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과 대댓글을 나누는 것은 제한껏 하시면 되는데요. 이 댓글과 대댓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게시판 구성에 다른 요소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개발자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DB 테이블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의 요소들과 쿼리들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의 UI가 트리 구조인지 아니면 원데스만 처리되는지에 따라 댓글 테이블의 컬럼 설계가 달라지는데요. 댓글의 깊이가 원데스인 대댓글만 있는 구조라면 상당히 간단해지는 구조라서 개발자가 그냥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레딧처럼 트리 형태의 댓글을 구성해야 된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특히 UI 및 쿼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리 모양의 게시판 형태는 댓글 테이블 컬럼에 페어런트 아이디만 있고 여기에 부모 아이디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재기적인 쿼리가 필요해져서 쿼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상위 댓글을 확인하려면 데이터 자체만으로 최상위 댓글을 확인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럴 때
페어런트 아이디 대신 페어런트 아이디를 배열로 두어서 처리한 적도 있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일반적이진 않지만요. 배열의 부모 계층을 순서대로 저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인쿼리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쿼리 성능 최적화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항목이 최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바로 최상위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 설계에서 고려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UI가 아니라 메인 기능과 일반적인 기능이냐로 게시판을 구분해서 설계했던 접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서비스 본질에 가까울수록 변경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의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예측의 의미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경이 되었을 때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에서 부품 슬롯이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일단 예측을 해서 슬롯이라도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핵심을 제외한 다른 사항들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